전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 보통 이제 팔씨름에 관한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게 워낙 특징적이기도 하고, 또 제가 몸이 크니까 다들 무슨 운동 하세요?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자연스럽게. 뭐 이제 다시 안 볼 사이인 사람한테는 그냥 헬스 해요, 운동해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기도 하는데, 설명하기 번거로워서. 근데 뭐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 다시 또 볼 사람이라면 그냥 팔씨름 하는 거 제가 설명을 좀 해줍니다. 이러이러해서 하게 됐다. 뭐 최근에도 그렇게 팔씨름 얘기를 할 일들이 있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내가 팔씨름을 진짜 그래도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랜만에 좀 떠올리게 됐어요. 잊고 지내다가. 일단 저는 어렸을 때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PC 게임, 컴퓨터 게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게 그냥 뭐 사실 남자애들 중에 게임 싫어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어떤 게임 하나를 시작하면 무조건 약간 끝장을 봐야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처음으로 좀 진지하게 했던 온라인 게임이 뭐였냐면, 그 전에 다른 거 몇 번 했지만 포트리스였어요. 포트리스 알죠? 그 슈팅 게임. 그때 당시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래도 되게 실력이 중요한 게임이었고, 또 대부분 성인들이 되게 많이 하던 게임이어서, 사실 어린 나이에 그 게임을 그렇게까지 잘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막 바람의 색이랑 방향 이런 것도 막 다 계산해서 이렇게 쏴야 잘 맞출 수 있고, 쉽지 않은 게임이었는데, 제가 삼촌한테 이 포트리스를 배웠는데 제가 금방 삼촌을 뛰어넘고, 정말 이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하루에 포트리스를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막 10시간씩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제가 막 랭커급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금메달, 그러니까 포트리스가 계급이거든요. 포트리스는 그 레벨이. 근데 금색 훈장 계급이었어요. 근데 그 계급이 되게 높은 계급이었단 말이에요. 낮은 계급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계급을 찍을 정도로 그 어린 나이에 포트리스를 미친 듯이 했죠. 그게 진짜 처음으로 열심히 한 온라인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나름의 성과를 낸. 그 다음에 제가 한 게임이, 이거는 잘 모르실 텐데 서비스 종료된 지도 오래됐는데, 딜문이란 게임입니다. 딜문. 3D RPG 게임이었는데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게임이. 그래서 제가 이 딜문을 금방 만렙을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게임이 그러다가 유료화가 됐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를 졸라서 그 유료 정액제까지 결제를 하면서까지 이걸 했어요. 이것도 거의 한 1년 만에 만렙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게임 서버에서 꽤나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플레이어가 됐죠, 금방. 그것도 대부분 성인들이 많이 했던 게임인데, 그러니까 좀 제가 게임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시작하면 좀 금방 그 세계의 규칙을 좀 이해를 하고 적응을 금방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결국은 이 RPG 게임은 인내심이 중요하잖아요. 인내심이. 뭐 레벨업을 하려면 사냥을 결국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 투입을. 제가 그런 걸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막 5시간 6시간씩 안 쉬고 막 그냥 사냥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몰입한 거죠, 제 인생 유년기에. 그리고 그 뒤에 뭐 제가 스쳐 지나갔던 게임들이 노바 1492, 스타크래프트도 좀 하긴 했었는데, 스타는 사실 뭐 엄청 잘하진 않았고,
그때 당시 그래도 저는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에 비해서는 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그때 밀리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냥 동년배 친구들 중에선 조금 잘하는 정도? 네. 그 정도였고, 노바도 말렙을 찍었죠. 노바도 스쳐 지나가는 게임이라고 말을 하지만 노바도 말렙을 찍었고, 또 디지몬 RPG 이것도 말렙을 찍었어요. 네. DR이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디지몬을 키우는 그 롤플레잉 게임.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시작하는 게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그 다음으로 했던 게임 이름이 이터널 시티예요. 이터널 시티. 아마 이 게임은 아시는 분들도 그래도 있을 거예요. 많진 않아도. 왜냐면 이 게임 안 없어졌거든요. 아직 서비스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리고 뭐 이터널 시티 2, 이터널 시티 3까지도 막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했던 건 이제 오리지널 이터널 시티 1이었고, 이 게임이 정말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단 앞에 했던 게임들도 제가 정말 열심히 했지만 이 이터널 시티는 그 게임들에 제가 몰입했던 것과는 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몰입을 했던 게임이에요. 특히 제가 이터널 시티는 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때 시작을 해서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 했으니까 플레이 기간도 좀 어느 정도 길고, 다른 게임에 비해.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제가 나이를 더 들고 했던 게임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막 저학년 때보다는 훨씬 더 그런 게임에 대한 센스나 감각이 더 발달한 시기 때 제가 했던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을 친구 소개로 알게 됐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서 그냥 막 현질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막 돼지 저금통 찢어가지고 세뱃돈 받았던 거 넣어놨던 거 빼서 문상이라고 하죠. 문화상품권 사서 현질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게임도 제가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만에 거의 만렙을 찍어요. 그리고 금방 그렇게 만렙을 찍고 거기서 이제 멈춘 게 아니라 그 이제 사냥을 하는 이런 거 말고 또 유저들끼리 서로 대결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RPG 게임에는 PK라고 하는 뭐 그런 시스템처럼. 근데 이터널 시티에는 그걸 아레나라고 불렀는데 아레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저희 길드가 저희 서버에서 제일 아레나를 잘하는 길드였고, 제가 저희 길드 에이스 플레이어였죠. 그래서 서버에서 거의 가장 쉽게 말하면 싸움을 잘하는 그런 플레이어였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 서버에서는 이름도 날리고, 저를 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저한테 인사하고, 네. 약간 인플루언서 같은, 마치 그 게임 내에서 그때 당시에, 네.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서버 대항전으로 다른 서버, 여러 서버들끼리 이렇게 대표를 뽑아서 이제 붙는 서버 대항전에서도 저희 서버 대표로 제가 나가서 플레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알게 된 그때 같이 게임하던 길드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그때 당시 그 게임 매니아들이고 고인물들이다 보니까 다 서로 엄청 친했고, 막 서로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막 그걸로 접속해서 막 사냥하고 놀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진짜로,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마치 실제로 오래 아는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막 서로 계정도 공유하고, 그때 당시 그 계정이 거기 들어있는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팔면 막 현금 500만원, 1000만원 막 이런 돈이 나오는 가치의 계정이었는데, 그거를 서로 막 아이디 비번을 공유해서 접속하고 놀 정도로 정말 엄청난 신뢰관계를 서로 쌓았죠. 그때 당시에 저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현실보다 그 사이버 세상, 게임 내의 세계가 저한테는 더 현실 같았어요. 그만큼 제가 그 게임에 거의 완전히 몰입을 넘어서서 거의 동화가 된 거죠. 그 게임 캐릭터가 약간 저의 이태경이라는 사람의 정체성 수준이 될 정도로.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 게임을 했었고, 잘 때도 저는 컴퓨터를 안 껐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일어나서 바로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컴퓨터를 이 부팅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부팅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을 아끼고 일어나서 바로 하기 위해 이제 게임을 끄지 않고 그냥 이제 디스플레이 잠수 모드로 해서 그냥 그대로 맨날 자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새로 사도 본체가 거의 1년을 못 가요. 이게 너무 컴퓨터를 안 끄고 계속 켜놓으니까 금방금방 망가지고 그랬어요. 네. 제가 그렇게까지 하다가 사실 특별한 계기는 없었는데 그냥 이 게임 이제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뭔가, 저도 어린 나이에 왜 그런 결심이 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접었죠. 그냥 진짜 거의 하루아침에 접고, 제가 그때 당시 그 이터널 시티 제 게임 머니를, 아이템이랑 게임 머니를 아이템 매니아라고 아시죠? 그 게임 머니 거래하는 사이트, 거기다가 해서 다 팔았는데 그때가 2007년도 막 8년도 이럴 때인데 그때 당시 현금 한 500만 원 정도 어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 파니까. 그래서 제가 그 돈의 상당수를 저희 엄마한테 줬죠. 그리고 이제 게임 그만하겠다고. 그리고 나서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게임을 하던 시기에 제가 공부를 거의 손에서 놨기 때문에 제가 막 영어 시험을 막 45점 맞고 이랬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내신 시험에서. 그래서 공부도 되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게임을 했던 시간이 뭐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그랬으면 제가 또 뭐 공부를 더 잘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많은 걸 얻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게임을 했던 시간이 저한테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게 공부를 하면서 저는 더 많이 느껴졌어요. 왜냐면 제가 그 게임을 워낙 열심히 했다 보니까 단련이 된 거죠. 그 인내심과 끈기와, 그리고 제일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뭔가를 정말 몰입해서 미친 듯이 하면 성과가 나오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이거를 저는 되게 어린 나이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뭐 사실 그 게임 밖의 세상에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적어도 그 내부 세계에서, 그 세계 안에 법칙, 룰 안에서는 전 되게 대단한 사람이 없었던 거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되게 그 세계 내에서 대단한 사람이 한번 되어 보니까 이제 거기를 나와서 현실에서 다른 걸 할 때도 내가 정말 뭔가를 몰입해서 하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도 아니지만,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뭔가를 할 때 전혀 마음가짐과 용기와 포부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그냥 하면 되겠지란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영어가 진짜 기초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 중3 겨울방학, 그때 한 두세 달 정도 되죠, 기간이. 그때 그냥 뭐 영어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게임 하던 것처럼 그냥 무조건 조졌어요. 영어 독해집을 사서 거기 있는 단어를 진짜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우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글이 읽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는 오히려 그 뒤에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는 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공부도 물론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지만, 제가 그 이터널 시티를 할 때 제가 그 열심히 게임했던 것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했을까? 라고 하면 아닌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뭔가를 밀도 있게 열심히 했던 거는 그 이터널 시티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때가. 그 뒤로도 제가
뭔가를 그만큼 열심히 해본 적이, 물론 그거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공부나 이런 것들은 했지만 정말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밀도 있게 뭔가를 한 거는 그때가 제일 밀도가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게임이라는 게 뭐 요즘은 또 다르죠. 사실 정말 게임 잘해서 프로게이머가 되고 이러면 그건 이제 단순히 뭐 유흥의 영역이 아니라 정말 스포츠잖아요. 근데 뭐 그런 특이 케이스는 제외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게임을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게임에 중독되고 시간을 쏟는 게 좀 이렇게 쓸모없거나 시간 낭비다라는 인식을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 무언가를 살면서 열심히 해본 경험이라는 거는 정말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고 봐요. 정말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뭐 그게 범죄만 아니라고 한다면 살면서 내가 진짜 이보다 더 열심히 하긴 어렵다라고 싶을 정도로 뭔가를 열심히 해본 그 경험은 나중에 그걸로 직접 뭔가를 얻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을 할 때 굉장한 밑거름이자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게임 중독이었던 저의 그 유년 시절의 그 시간이 제가 그 뒤에 하는 모든 것들, 뭐 공부, 뭐 시험 준비, 입시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팔씨름까지 이 모든 거에 영향을 미쳤고 이걸 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꼭 게임을 할 필요는 없고 뭐가 됐든 좋은데 그냥 여러분도 혹시 뭐 내가 너무너무 좋고 재밌고 하고 싶은 게 있다 라고 하면 정말 그게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 열심히 해보세요. 한번. 그게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가치나 아니면은 가족들, 부모의 기대와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나쁜 짓만 아니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무언가를 그렇게 열심히 해본 경험은 반드시 나중에 다른 형태가 되어서라도 돌아옵니다.